이사 준비하면서 집주인에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장판 상태가 안 좋아서 새로 깔아야 할 것 같아요. 비용은 일부 부담하셔야죠. 보일러가 오래됐어요. 세입자님이 잘못 쓴 거 아닌가요? 배상해주세요. 갑자기 이런 수십만 원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준다는 집주인.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집주인 책임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법원 판단 기준부터 알아볼게요. 임대차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한 물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거나 망가진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담배를 피워서 벽지가 누렇게 변했다면 세입자 부담입니다.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벽지가 바랬다? 집주인 부담. 고의로 장판을 찢었거나 불로 태웠다? 세입자 부담. 오래 써서 장판의 생활 흠집 등의 경우에는 집주인 부담, 즉 사용상의 하자가 아닌 단순한 노후는 집주인 책임입니다. 이 기준만 기억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형광등 교체나 문고리 수선은 세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 비용은 특약사항대로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약은 어떨까요? 보일러 점검 및 수리는 세입자 부담으로 한다. 당연히 이 특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전가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된 장판을 세입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특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즉, 위에서 말한 자연적인 노후와의 책임까지 전적으로 세입자의 부담으로 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의 대수전 의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특약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한 특약사항은 당연히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특약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볼게요. 우선 도배 장판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도배 장판은 평균적으로 교체 주기가 있어요. 도배는 약 7년, 장판은 약 10년, 보일러는 약 15년. 예를 들어 입주 전에 이미 도배 상태가 좋지 않았고 3년 정도 거주한 뒤 이사한다면 세입자 책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 집 내부 사진을 찍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사 후 집주인이 당신이 망가뜨렸잖아 라고 주장해도 입주 당시 상태가 증거로 남아있으면 방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예로는 보일러, 에어컨, 세탁기를 들어볼게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영역이지만 기준은 이렇습니다. 내부 기계 고장으로 인한 것은 집주인 책임이고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 책임으로 가요. 사용 설명서대로 썼고 연식도 오래 했다면 수리 교체는 집주인의 몫입니다. 단 일부 오래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서는 보일러 수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수 있어요. 위에서 말했듯이 과도하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마지막 예로 청소와 원상 복구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세입자는 이사 전 당연히 정상적인 퇴거 청소는 해야 하지만 새 집처럼 만들어 놓을 의무는 없어요. 화장실이나 싱크대, 바닥, 창문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해 두시면 돼요. 하지만 방역, 곰팡이 제거, 새 도배, 실리콘 마감은 집주인의 몫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흔적은 원상 복구 대상이 아니에요. 세입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훼손은 원상 복구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진 촬영과 내용 증명서를 준비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다툼은 증거 싸움이 전부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입주 전, 이사 전 두 번의 촬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집 내부 상태 등을 꼼꼼히 촬영해 주세요. 벽지 찍힘, 잔판 상태, 그리고 보일러, 전등, 세면대 등의 작동 여부, 마지막으로 곰팡이, 누수의 흔적. 입주 전과 이사 전의 상태가 자연적 노후화인 경우에도 집주인이 수리비 공제하고 보증금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내용 증명으로 반박하세요.
내용 증명 작성 방법에 관하여서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확인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주인이 정당한 근거 없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공제한 보증금이라도 먼저 돌려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수리비 공제와 관련해서 합의를 하여서는 절대 안 돼요. 정말 최악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수리비 공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집 보증금은 법적인 절차, 그 중에서도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받아내야 돼요. 이 절차를 통하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공제했던 비용을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서류 작성,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그리고 전자소송의 제출. 이 절차를 셀프로 진행하시려는 분은 임대차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이사 준비도 보증금도 세입자의 권리예요. 누가 부담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땐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